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대표님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항상 이제 제가 서 있고 네, 앉아 계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음. 처음에 이제 저희 수업 들어오셨을 때 그때 적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엑셀 등 프로그램 사용 가능도 있네요. 네. 쇼핑몰 쪽 진짜 초보예요? 네, 쇼핑몰은 진짜 처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와, 초보. 근데 되게 질문들이 매서웠는데 최소 9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네, 하루에 9시간 일해요? 할 수 있죠. 하고 있고. 아니 그냥 전업으로 지금 이것만. 네, 지금은 전업입니다. 그렇군요. 전에 은행 직원이셨어요? 네, 와, 은행 직원. 3년, 네, 3년 반 정도 은행 생활했습니다. 그 은행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예금이나 네. 출금이나 네. 그쪽도 있고. 저는 대출도 입출금 창구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입출금, 네. 출금이 아니라 입출금이네. 입출금이고 네, 네. 예금, 적금 뭐 이런 거 하는 창구예요. 매사에 모범적인 태도로 살고 있는. 모범 어떤 게 모범적인 거죠?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열심히 듣고. 네, 열심히 실천하고 시킨 대로 잘한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네, 재수학원, 재수도 가셨어요? 네, 아,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네, 혹시 재수도 그냥 내가 목표한 대학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에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네.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네. 이제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재수를 해야겠다 하고 재수를 학원을 들어가서 했었어요. 아, 그럼 또 대학생활 1년 하고 네, 또 재수도 하고. 네, 네. 대학 졸업 후 제1금융권에서 1금융권 은행 생활에서 저는 실적 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실제로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적 잘 내는 사람들은 실적 목표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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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표를 좀 세우는 편. 목표 네 세우기도 했었고 네. 목표 그 이상으로 하자 그냥 내가 제일 잘하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실적만을 쫓으며 일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적만을 쫓으며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뭐 회사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높은 실적인데 실적만 보고 가기에는 이제 옆 직원들의 눈치도 보이고 눈치를 주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랑 직원들이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집념과 추진력을 제 사업을 위해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도 하시고 있고. 맞네요. 1년 2개월 동안 이제 그 개인 사업을 했고 이제 그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일이 하루에 1시간만 일하는데 불구하고 얼마 정도 버시는지 말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한다고 했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더 하면은 네. 400만 원까지도 벌 400만 수 원까지. 있습니다. 200에서 400 정도 버시는 거네요. 네, 그 네, 일로. 할 때는 그래도 2-3시간만 잘 정도로. 그거 처음에 구상할 때 그때는 네, 두세 그때는 거의 2-3시간 자면서 했었어요. 항상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어떤 것들은 네.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초반에 딱 몰입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맞네. 그 사업 자체가 상위 5% 안에 드는 예, 그런 사업이 됐다고 적혀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한번 해보시겠다. 네, 맞아요.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자동화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전업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2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돈을 버시려고 네,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2달 되셨는데 네. 첫째 달에 매출 1,000만 원 달성하셨고 음. 한 달 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2,700만 원 맞죠? 네. 발송 기준 매출 2,700만 원 달성하셨거든요. 이분은 500클럽도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VIP로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공부해보고 있었고 그 채널의 강의가 가장 유익하다고 느껴서 이 수업을 신청하셨고 네. 어때요? 유익했습니까? 네, 너무 유익했죠. 어떤 게 좋았어요? 제가 이것도 더망고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3시간 자면서 쪼개서 자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는 만큼 쑥쑥 오르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투입해도 이제 뭔가 안 넣으면은 네. 재미도 없고 네. 흥미도 떨어지는데 네네. 확실히 이쪽 파트는 하는 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실천할 것이며 꼭 원하는 수익을 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VIP 클럽에 가입해서 다른 저 대표님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진짜 빠르게 이루셨네요. 이게 분명히 수업 하기 전에 네. 적으신 거죠? 네, 그럼요. 숙제인 게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와, 2주차 이미 수집은 다 끝냈고 올리고 있는 단계였네요. 네. 그 한 주 수업 듣고 일주일 동안 수집 다 끝내고 네. 다 올리고 계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리고 계셨고 근데 2주 동안은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았고 네. 40만 원 정도 네. 매출이 나왔네요. 3주 정도 시간 드리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추석이 있었어요. 제가 음. 이게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원래는 매출이 잘 안 됐었고 네. 3주차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마칠 때까지 500클럽에 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또 한 주 뒤에 다시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때까지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추석이 꼈었는데 또 추석이 셀러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매출이 하루에 몇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들어오는 주문들 중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분야의 물건들로 더 채워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좀 지우셨네. 네, 네. 맞죠? 3주 시간 들였을 때 좀 네. 지우고 네. 팔리는 상품을 분석해서 네. 더 채워 넣었고 네, 그 맞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주요했네요. 어쨌든 어떤 포인트냐 하면 이제 팔리는 상품들은 제가 또 분석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뭐였죠? 부카시키 네 글자. 오, 바로 아시네요. 가시키. 브랜드, 네, 카테고리, 네, 시즌, 네. 키워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분석하셨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네. 부카시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그게 다 맞았었어요. 그 네 가지 안에 들어가죠. 네. 네 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뭔지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네.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셀러들이 이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못 알려주는 정보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게마다 다 자기 양념장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려주기가 맞죠?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 맞죠. 같아요. 전 네. 지금도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냥 알려줘도 되는 정보. 이건 뭐 그냥 알려주면 다들 권장할 만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알려줄 수 없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엔 약간 이제 어두운 정보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약간 트릭이죠. 중간에 빈틈이죠. 플랫폼이나 마켓이 싫어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안 알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불법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또 뒤에 있는 정보는 이게 진짜 나만의 이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려지고 많이 알면은 내 사업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장성이 약해 보이는 그런 정보들도 있잖아요. 와 그래도 짧은 시간 내로 그걸 찾아내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맨날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대량 등록에 대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요, 네. 다들 이제 겁내는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지재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재권은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거를 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대량 등록 못한다,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재권 때문에 지금 혹시 문제를 당한 적이 있나요 지금? 마켓에서 이제 소명 요청도 왔었고 네. 그 브랜드에서 연락도 오고 하는데 조금 당황스럽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는 재발이 없도록 저도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마켓에서 오는 제재는 파이어랩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도 이용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준 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고 대표님도 스스로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안전한 곳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네. 해외 구매 대행 파트 네. 그리고 국내 위탁에서 잘 읽어보면 이제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쓸 수 있다 적혀 있는 그 도매 사이트 상품들은 이까지는 좀 안전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네. 그렇죠. 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네. 약간 위험한데 네. 이 위험한 것들에서도 어떻게 그 바깥에 있는 것 혹시 대표님 다루고 있어요? 요번 주부터 다뤄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요 안에 있는 것들, 네, 안전한 것들. 안전한 것들. 네. 어떻게 안전한 것들은 그래도 해결은 가능하죠?
네. 예, 브랜드에서 연락 왔을 때는 그냥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네, 맞아요. 또 해외에 있는 이미지고 상품이니까 음. 그거는 뭐 어차피 해결 가능한 거고 지적권도 가끔 잘못 올 때도 있거든요. 마켓에서 얘기할 때 그것도 어쨌든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사실은 공부하기 나름이긴 하죠. 근데 요즘 쿠팡이 네. 까다로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때요? 대표님은 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저도 계속 소명 요청이 여러 개가 오고 있고 다양한 종류로 오고 있어서 매번 무섭고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비껴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는 최대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또 안전한 거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대응할 때는 어차피 그 안전하다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정식 판매처고 정품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거 위주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어쨌든 시키는 대로 좀 따라가면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방법들은 다 있긴 해요. 예. 그냥 생각 없이 위험한 것들 막 올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쿠팡도. 쿠팡은 이제 대표님들이 그 직접 겪어보시면서 하시면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소명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품을 내가 판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정품을 사서 소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개씩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쌓아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마켓 옵션 상품수가 또 5,000개에서 2,000개로 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님 어차피 들어왔을 때는 줄어 있었죠. 원래 2,000개. 저는 제 기준에서. 2,000개. 얘는 네. 원래 2,000개인데 네. 명의당 사업자 3개밖에 가입 안 되는데 맞죠? 네. 어때요? 이게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힘들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왜냐면은 G마켓 옥션에서도 매출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스마트 스토어 같이 뭐 5,000개, 10,000개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분명히 스마트 스토어만큼 매출이 나올 텐데 유용할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G마켓 옥션에서 이제 그 500필터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럼 500필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G마켓 옥션에다 넣어서 매출이 5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10,000개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2,000개로 하다가 10,000개가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대표님 볼 때는 이거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뚫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스타일 보니까 유튜브 찾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엄청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 파이 대표님 다마고치 강의 봤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제 논리는 여기서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변두리에 있는 논리고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논리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주류의 논리는 상품을 가공해야 된다. 상품명부터 시작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논리들이거든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그거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나요? 네. 가공으로 하는 것이 네. 초보자들한테는 좋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아예 무가공으로 올리고 있고 마켓에서 고쳐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고쳐라는 게 결국에는 사진 정도 바꿔라. 사진이나 뭐 쓰지 말아야 될 문구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빼는 거. 그 정도. 판매되는 상품 사실은 다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수많은 판매자들 똑같이 다 올릴 건데 네네. 이게 팔려? 라는 생각하는데 네. 팔아보시니 어때요? 팔려요. 팔려서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강의 초반에는 내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요번 주 20기수에 60명이 나눠서 먹으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상품으로 채워 넣으니까 또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만큼 그리고 어떻게 똑똑히 채워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분명히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요즘 일 주문이 한 몇 건 정도 나오시죠? 한 3, 40건 정도. 3, 40건 정도? 네.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제. 상품수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32,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4개. 4개로 했는데 네. 매출이 지금 벌써 2,700. 네. 2달 만에. 혹시 가격 질문들도 많아요. 마진율이 얼마인지 다들 고민하시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시죠? 마진율은 이제 대표님께서 강의 때 어느 정도가 괜찮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한테 더 손해고 고생이니까 이 정도로는 내려가지 마시라 라고 한 지점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사실 제가 말할 때 이 수강생들한테 피해를 안 가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네. 15% 얘기를 많이 해요. 15%. 판매가 대비 15%. 왜냐하면 판매가 대비 15% 이상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셀러도 굉장히 피곤해져요. 반품 하나 맞아버리고 막 하면은 이게 돈이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 정도에서 그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궤도에 약간 오르셨잖아요. 네.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9시쯤에 시작을 해서요. 네. 뭐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하다가 네. 자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네. 하는 시간이 있어도 네. 되게 직장인들보다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을 하는 건 많다. 네. 계속 이렇게 일이 많으면은 그렇잖아요. 어때요? 그 계속 일이 많을 것 같? 네,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네. 계속 일이 많을 것 같고 직원을 뽑아도 제 성향상 계속 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매출 3천이면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약간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보일 것 같아요. 대표님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루틴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은 메일을 열어서 네. 지적권이나 뭐 이런 메일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일단 확인하고. 네, CS를 눌러가지고 네. 고객들 문의에 답을 그 다음에 하고요. 다 해요. 네네네네. 사이즈 물어보고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왜냐면은 은근히 그러면은 또 주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되게 성심성의껏 답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쿠팡에서 5만 원 이하 상품들 이제 마음대로 취소가 네, 가능하기 맞죠. 때문에 네. 그게 온 게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새로운 상품 수직 걸어놓고 수직 건 것 중에 이제 정리를 하고 올리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 이제 제가 알기로 이거는 올리면 안 되는 것들 삭제를 하고 올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시간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후가 돼요. 점심 먹,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처리를 그때 하고. 네, 주문 처리를 그때 하고. 네, 주문 처리하고 이제 등등등등 좀 하다 보면은 네. 또 새로 올라온 CS는 그때 네. 처리해요. 저는 CS를 늦게 하면은 그게 취소 반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취소 반품을 10%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CS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CS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까 얼핏 봤는데 확실히 취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노출 접수. 쿠팡인 오너출 상품들 네, 그게 거의 중요한 일과예요. 쿠팡 위주로 플레이 하시니까 네,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약간 팁을 드리자면 네. CS를 약간 줄이세요. 그리고 마진을 약간 올리시고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일은 많이 줄 건데 매출도 줄겠죠. 그러면 그 매출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그 시간을 약간 더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루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오전에 주문을 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 그 마이 버튼 있잖아요. 주문 수집 버튼. 네네. 누르면 계속 이렇게 도로로로 돌잖아요. 그러면서 매출 나면 빨간 숫자 막 뜨잖아요. 그거 많이 누르죠. 네, 재밌어서. 맞죠? 계속 누르잖아요. 네,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네. 그거 한 번 누르는데 얼마 걸린 줄 알아요? 한 1분? 네, 1분에서 2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에 그거를 한 번만 누르든지 두 번만 네. 누르든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대표님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4-5시간 내외가 딱 적정한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좀 시간을 줄여 보시고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한 번만 누른다 생각하면 한 번 누르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누르고 주문 수집 쫙 한 다음에 네. 놓치는 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CS 해가지고 몰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몰 브랜딩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취반품은 조금 더 생기겠지만 그래도 대신에 매출 절대량도 올라갈 거고 마진도 좀 올라갈 거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스타일대로 하면은 솔직히 지금 더 많은 매출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줄이고 또 많은 매출, 또 더 많은 수익을 더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잠은 어떻게 아까 보니까 일 막 열심히 하시면 1-2시간밖에 안 자시던데. 초반에 세팅할 때는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요새는 꽤 자는 것 같아요. 한 6-7시간? 괜찮네요. 네. 운동도 하고 계시고. 운동은 가볍게 산책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그게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결국에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초반에 뭐 그냥 바짝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그렇게 매출 냈다가 뭐 하나 찍고 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찍고 나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국엔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계속 그래버리면은 소진이 돼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대표님이 그 삶의 어느 지점에서 좀 편한 지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마진율 올리고 CS 좀 줄이고 네, 상품 잘 깔고 네, 그런 식으로 루틴을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이제 수업 들을 때 짜 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요즘 연락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조원분들이랑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2번 같이 만났어요. 다 같이 만나서 네. 재밌게 놀고 네. 정보 주고받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 서로 주고받아요, 도움을. 서로 네. 대표님도 도움 받고. 네네네네. VIP 신청할 때 보면은 손잡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조에서 딱 2명이서 같이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이렇게 들어. 나머지 3분도 다 VIP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이전에 사업하실 때는 혼자서 막 하셨을 건데 지금은 조금 그 팀플 하니까 조금 좋아요? 네네네. 너무 좋고요. 네. 진짜 그 처음에 더망고 시작할 때 네. 외롭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문제들이 막 생길 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걸 말할 때는 없는데 조원분들이 다 똑같은 그 문제를 겪고 계시니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위안이 되고 그렇죠. 도움이 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사업 배우러 오실 때 저한테 1대1로 배우고 싶어 하시면 참 많아요. 1대1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모집할 때 그때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때 수업 듣는 게 훨씬 낫다고. 혹시 동의가 되세요? 완전 동의하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뭐 강의의 질 자체가 이렇게 인맥을 네. 만들어줘서 그게 너무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1대1로 내가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전 여기서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 강의 들을 때 1대1 컨설팅보다는 좀 모집 강의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을 저도 강의 많이 듣거든요. 찾으러 다니는 경향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셀러가 진짜 외롭긴 하거든요. 얼마나 외로운지는 아시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니터 보는데 또 문제 생기면 나 혼자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공유하면 같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500클럽도 이제 있고 그 VIP도 있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다들 보면 이제 같이 만나면 500클럽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친해져요. 친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뭐 저는 안 짜는데 와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은 보시면 그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끼리 또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2000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끼리 또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혼자서 하는 분들도 혼자서 하시겠지만 그냥 결국에는 사업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도 이제 처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이런 생각해요. 시장이 좁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은 고갈되고 없어질 그런 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해보고 들어보니까 같은 정보를 알려줘도 누구는 매출이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파이가 작지는 않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근데 시장이 엄청 넓거든요. 네.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주류는 아니에요. 대표님이 찾은 파트는 주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상품들은 모든 카테고리잖아요. 그 카테고리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도 있고 브랜드들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바다에서 양동이 하나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양동이 하나로 퍼서 장사하는 건데 혼자서 다 못 먹는다. 이유는 무거워서 이미 대표님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딱 2가지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자금 문제. 그렇죠. 네. 돈. 아무리 내가 매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잡아도 조절할 수밖에 없어. 맞죠? 내가 가진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마진율 올려가지고 약간 그 단계에 오셨죠. 네. 그리고 또 2번째가 뭐죠? 업무량. 네, 맞아요. 결국에는 CS랑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엔 내가 직원이 없는 이상에 사업 규모를 확장을 못 시켜요. 내가 하루에 쳐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일 주문 개수 30에서 50건 정도 처리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래도 많이 잡아먹고 100건 처리하면은 저 이게 한계라 보거든요. 진짜 완전 효율화시키고 잘하는 사람도 100건 정도 처리하면은 다른 데가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주소 넣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셀러들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뭐 이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딱 벌만큼 벌고 나가는 그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초보자용 시장 같죠? 네. 대표님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 파이 대표님께서 수업 때 이거를 시작으로 뭐 네. 다음 단계 사입할 수 있고 뭐 중국 구매 대행 할 수 있고 제가 순서는 틀리게 네,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뭐 명품 구매 대행,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하나씩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어떤 거를 해볼까 막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파이프라인을 네, 얼른 해보고 싶은 아, 생각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 혹시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거요? 네. 명품 구매 대행. 구매 대행 아니면 명품 사입. 구매 대행은 이제 무제고 방식으로 네, 예,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사서 보내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명품 사입은 내가 사놓고 예, 올려놓고 파는 거. 우선은 구매 대행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것도 나중에 그럼 이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예. 하시면은 근데 생각보다 이제 명품 쪽은 수업 때 들으셨죠? 이제 저관여 고관여 얘기 들었잖아요. 뭐죠? 명품 쪽은? 고관요? 그쵸, 고관여죠. 그 우리가 그 대량 등록하는 쪽은 저관여가 유리할까요? 고관여가 유리할까요? 저관요. 저관여가 유리할 수밖에 네. 없죠. 왜냐, 네. 우리 상세 페이지 힘을 안 쓰니까. 네. 고관여로 갈수록 우린 상세 페이지 힘을 써야 돼요. 왜냐, 음. 그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열심히 보고 가격 비교도 할 거고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상품들을 그냥 사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근데 또 명품 쪽은 재미난 게 뭐냐면 설득의 구조를 많이 끼진 않아도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명품은 알고 들어오잖아요. 이 브랜드, 이 상품. 그럼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정품인지 아닌지. 그렇죠. 신뢰도의 문제겠죠. 그럼 신뢰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명품을 팔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거였거든요. 사입한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내가 물론 그때는 자주 이런 쪽지가 와요. 어떤 쪽지가 오냐면 사진에 보이는 가죽결과 똑같은 상품이 오나요? 직접 찍어서 파나요? 손냄새 나는 그 사진들이 먹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사진에는 크게 지장을 안 주더라도 그 아래 위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뷰나 이런 것들, 내가 정품 매장이냐는 거,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가품일 경우에 어떻게 배상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명품 구매대행에서도 먹힌다. 요 정도 얘기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명품 하려면 일단 유럽에 있는 쪽에서 일단 하셔야 되는데 독일에 있는 배대지 위주로 일단 좀 살펴보시면서 텍스 리펀이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 매출. 목표 매출. 저는 이 자리에서는 11월 매출, 목표 매출만 알려드릴 수 있는데 11월은 또 2배에서 6천만 원 6천만 생각하고 원.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금 4개 네네. 더 낼 거예요. 하나 더 냈어요 이제. 이미 다 냈고 네, 물건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5개고 이거 연동도 다 끝났고. 네. 그렇군요. 그럼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네. 대표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대표님 그 계정 직접 보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네.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나요? 네, 저야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진단도 하는 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